제가 자주 방문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장님은 집을 구할 때 월세만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의 나이대는 40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왜 월세만 사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은 목돈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사장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은 목돈이 없더라도 전세 대출을 80% 받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고, 이어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매달 월세 내는 것보다 저렴해서 한 달 고정비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님은 요즘 전세 대출 금리도 비싸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중년은 부동산이든 뭐든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라워하실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특정 계층은 이러한 정책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알게 모르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및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부동산 관련한 정책은 계속 나오고 매번 바뀌기에 저 역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주기는 보통 이렇게 흘러가죠. 처음에 유아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년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중년을 맞게 되고 마지막으로 노년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로 철저히 소외받는 계층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말고도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중년 세대죠. 나이로 치면 40에서 50대입니다. 특히 이들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지원 정책이 뭐가 있나 보면 그냥 전무한 현실이죠.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를 검색해봐도 나오는 것들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센터에서 강의를 하며 알게 된 점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재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취지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겠죠. 작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2030 세입자들이 전세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세 들어갈 때 필수적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만 들어가려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또 보험료 지출이 발생이 됩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지출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을 구하다 보면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줘야겠죠.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도 발생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겐 이 비용조차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청년 중개보수 및 이자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한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이 한도네요. 지원 규모는 약 5천 명이고요.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이러한 정책이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다시 시행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지난 정책일지라도 관련 정책들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울 대학가의 미친 원룸, 월세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취생들의 허리가 휘어지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대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나요? 월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공과금 납부를 하면 주거비로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가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주거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어지니까 또 정부에서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 원이죠. 월세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월세를 지원받으려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 등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보는 시점이 다를 것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 정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작년부터 미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들어갔던 임차인들도 정말 개고생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전세대출 이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내야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상당했죠. 사실 지금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으면 4% 초반대이긴 한데 기존에 1, 2년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5% 초반대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일반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도 전세대출 금리가 2% 후반대였거든요. 진짜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어찌되었든 이러한 미친 금리 상승이 계속되고 일반적인 전세대출 금리도 변동금리다 보니까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세입자들이 곡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융자 최대 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서울시 기준 지원 금리는 대출 금리의 연 2%입니다. 2%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의 2%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사실 엄청 큰 금액의 지원입니다. 이 역시 지원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9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안 가다 보니까 이를 위한 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제가 알기론 계속 몇 년간 금리가 1.5%가 아니라 1.2%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5%로 좀 올랐네요. 근데 이 1.5%도 엄청 저렴한 게 1억을 대출을 해도 연간 이자가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이자로 치면 12만 5천 원이에요. 1억짜리 전세집 들어가도 한 달 주거지출 비용이 12만 5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지원 말고도 뭐 청년 희망적금, 청년 도약 계좌 등 꾸준히 적금을 하면 정부가 돈 좀 더 보태주고 또 그 이자 발생분은 비과세를 해서 목돈 모으게끔 해주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죠. 이 정책 역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3일자 최근 기사인데요. 올해 아파트 매입자 비중에서 30대가 27%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30대가 40대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사들인 것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30대 매입 수치에는 패닉바잉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청약 당첨이 힘들기에 전략적으로 일반 매매를 해서 수치가 높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30대 고학력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주택 구매력이 높아졌는데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가점은 부족한 탓에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즉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중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산 규모가 많은 것도 아니겠죠.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가수 블랙핑크는 이번에 월드 투어를 하면서 두 달 만에 1,0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잘 이용한 청년들이 부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니엘 등 초호화 주택들의 소유자 연령대를 보면 또 그렇게 나이대가 많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청년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고요. 이런 곳은 관리비만 하더라도 몇백씩 나가기 때문에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나이가 어리지만 일반 회사원의 40, 50대 부장급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 그분들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40, 50대여도 좀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건데 이들을 위한 정책은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1인당 생애 주기 적자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일 때는 당연히 부모님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소득이 없겠죠. 그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27세부터 흑자를 보게 됩니다. 즉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43세 때 피크를 찍게 됩니다. 즉 소득이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생애주기 흑자가 발생하는 거고 50대 중반을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하면서 소비가 더 확 올라가기 때문에 생애주기 흑자 규모가 점점 줄어들다가 61세쯤 은퇴를 하고 바로 적자로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생애주기 흑자인 시기는 34세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46년은 생애주기 적자인 시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대부분 40, 50대는 어떠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그 회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40대 초반만 되더라도 회사에서 차장을 달게 되고 이 시기에 부장, 임원급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 90%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나이가 오르면서 보통 직급이 오르죠. 근데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임금 상승폭이 적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5세에서 49세의 직원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30에서 34세 직원의 월급이 훨씬 높습니다. 월급 이외에도 기타 복지, 수준 등을 감안을 하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지죠. 예전에 KBS 추적 60분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서울 고시촌 거주자 105명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에 사는 분들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도 안 되고 성비로 따졌을 때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시 기준 현재 4050 연령대의 분들이 어떠한 주거로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40, 50대 1인 가구는 자가 비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40대, 50대인데도 88%가 전월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처참할 정도로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아까 신림동 고시촌 거주자분들의 소득을 보셨겠지만 서울 거주 40, 50대 1인 가구 분들의 월 소득은 가족들과 같이 사는 40, 50대 분들에 비해서 소득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고용 형태 역시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 분들이 많죠. 즉 고용 형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40, 50대 1인 가구가 얼마나 많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장난이 아닙니다. 2019년 자료인데요. 남자 기준 20, 30대 1인 가구 비중이나 40, 50대 1인 가구 비중이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그만큼 40, 50대 남성 1인 가구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방증입니다. 40, 50대 여성은 남자보다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비율상으로 적은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2019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1인 가구 비중이 분명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서울 역세권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거의 20, 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농담이 아니라 40, 50대 중년분들도 엄청 많이 보이고 노년분들도 엄청 많이 보입니다. 2018년 기사니까 5년 전 기사죠. 이혼, 실직, 부도의 은둔형 외톨이로 위기 내몰린 중년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임시 일용직 비율 41% 차지를 해도 청년 노인 위주 복지 프로그램만, 사회보장제도, 보호를 못 받아, 불안한 현재 미래, 친구, 가족 등 사회적 관계 단절, 그냥 이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뭔가 40대, 50대인데 혼자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치부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죠.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40, 50대 인구 구조를 보시면 이들의 인구 비중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40대, 50대 나이대 분들은 진짜 이 나라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허리를 담당을 하고 있죠. 허리가 무너지면 사람 역시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40, 50대 중년분들 역시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상품인데요. 여기 대출 대상, 즉 조건을 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율은 연 1.8%에서 2.7%인데 대출 한도가 2억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청년이 아닌 중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보시죠.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은 아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과 동일합니다. 근데 대출 금리는 2.1%에서 2.9%입니다. 아까 청년 전용은 1.8에서 2.7%인데 말이죠. 대출 한도도 청년 전용은 2억인데 반해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 원 이내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천 언더면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즉 동일 소득, 동일 자산 조건임에도 청년이 아니면 더 적게 대출을 해주고 금리는 더 높게 쳐서 빌려줍니다. 생각보다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자료 근거로 영상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을 구할 때마다 무서울 때가 있을 텐데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은 청춘이지만 사실 금방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샌가 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비혼주의 사회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의 청년 1인 가구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중년 1인 가구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소득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저소득 40, 50대 분들은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못 받는 상황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펼쳐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다가오게 될 것이고 대비를 안 하게 되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동력이자 허리 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역시 충분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참고로 저는 40, 50대가 아니며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청년 세대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